돈에도 계급이 있을까요? 같은 만 원짜리 지폐인데 누군가의 만 원은 환영받고 누군가의 만 원은 무시당합니다. 어느 비 오는 아침 한 은행에서 기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들 잘 봐두세요. 우리는 은행이에요. 은행! 품위 있는 고객을 모시는 곳이지 아무나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고요. 축축한 옷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냄새, 로비를 가득 채운 침묵, 그리고 1시간이 넘도록 이어진 모멸. 그 냄새가 어디서 온 것인지 알게 되었을 때 그곳에 모두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권력은 때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에 앞서 감동이 있는 인생 사연을 놓치시지 않으려면 우리네 사연 극장 채널을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세요. 꾸준히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아침 8시 50분. 빗줄기가 제법 굵어진 출근길이었습니다. 한길신 옆 대전 중앙지점 유리문이 열리고 한 할머니가 들어섰습니다. 73세 정금네 할머니였죠. 베이지색 가디건은 빗물에 흉뻑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은발의 머리칼에서도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 냄새.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젊은 여자가 코를 막으며 자리를 옮겼습니다. 축축하게 젖은 옷에서 올라오는 불쾌한 냄새였죠. 무슨 냄새인지 알 수 없었지만 사람들이 피할 만큼 역한 냄새였습니다. 금내는 아무 말 없이 그 시선들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번호표 기계 앞으로 천천히 다가간 금내가 버튼을 눌렀습니다. 딩동 소리와 함께 523번 번호표가 나왔죠. 금내는 그것을 꼭 쥐고 빈 의자를 찾았지만 사람들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습니다. 지점장님, 저기 할머니 좀 보세요. 창구 직원 하나가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유리 칸막이 너머로 장무열 지점장이 고개를 들었죠. 46의 장무열은 눈살을 찌푸리며 금내를 훑어보았습니다. 젖은 옷,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낡은 가방. 그의 눈에는 수익성 없는 고객으로만 보였습니다. 보안요원, 저 할머니 좀 따로 안내해요. 장무열이 손짓으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40대 보안요원이 금내에게 다가갔죠. 어르신, 이쪽으로 오시죠. 창구 업무 보러 왔는데요. 금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보안요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른 고객분들이 불편해하셔서요. 규정상 창구 응대가 어렵습니다. 규정이요? 어떤 규정인가요? 그냥 규정입니다. 면담실에서 상담받으시든지 다음에 다시 오시죠. 보안요원은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로비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맞아, 냄새가 너무나. 위생 관리 좀 해야지. 은행이 무슨 시장통인가. 금내는 그 말들을 다 들었지만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젖은 가디건을 좀 더 여미고 번호표를 꼭 쥔 채 구석으로 물러섰을 뿐이었죠. 벽에는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을 차별 없이 모시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선명했죠. 금내는 그 문구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확인하듯이 말입니다. 523번 고객님, 창구에서 번호를 불렀지만 보안요원이 금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어르신은 응대가 안 된다니까요. 내 번호인데 왜 안 되나요? 지점장님 지시입니다. 다음에 깨끗하게 씻고 오세요. 그 순간 창구 주임인 34살 한미정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지점장의 눈치가 보여 선뜻 나서지는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길 건너 카페에서 한 남자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62살의 정태수였죠. 그는 휴대폰을 들어
조용히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은행 로비에서 벌어지는 차별의 현장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금례는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칠순 노인을 아무도 반기지 않는 은행 로비. 번호표는 이미 다음 순서로 넘어갔고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죠. 하지만 금례의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아는 사람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한 눈빛으로 은행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로비를 가득 채웠습니다. 축축하고 불편한 아침, 그렇게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창구 뒤편에서 한미정 주임이 동료 직원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할머니 좀 안쓰럽네요. 그러게. 근데 지점장님이 워낙 실적에 민감하시잖아. 미정이 금례가 들고 있는 낡은 카드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도 카드 표면이 달아서 번들거리는 게 보였죠. 그런데 카드 번호 앞자리가 눈에 띄었습니다. 저 카드 번호 1977로 시작하네. 1977? 그게 뭔데? 우리 신협 창립이 1977년이거든요. 저거 혹시 옛날 창립 조합원 카드 아닐까? 동료 직원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에이, 설마. 그런 오래된 카드를 아직도 쓰는 사람이 있겠어? 그냥 낡은 카드겠지. 하지만 미정의 눈은 계속 그 카드에 머물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있잖아. 우리가 매일 다루는 돈 말이야. 미정이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돈이 왜? 10,000원짜리 지폐가 새 돈이든 구겨진 돈이든 가치는 똑같이 10,000원이잖아. 겉모습이 낡았다고 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아니지. 동료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건 그렇지. 근데 왜 갑자기? 저 할머니도 마찬가지 아닐까? 겉은 낡고 냄새가 나도 고객으로서의 가치는 다른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 미정의 시선이 벽에 걸린 액자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모든 고객을 차별 없이 모시겠습니다. 한길신협 창립 이념,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금융. 저 문구가 그냥 장식품이 되어버렸네. 미정이 씁쓸하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장무열 지점장이 직원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들 잘 봐두세요. 우리는 은행이에요, 은행. 품위 있는 고객을 모시는 곳이지 아무나 받아주는 곳이 아니라고요. 직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미정의 표정은 불편했습니다. 로비에서 금례는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번호표를 든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아니, 알아차리려 하지 않았다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저 카드 번호 정말 이상해. 미정이 다시 한번 중얼거렸습니다. 1977, 01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죠.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켜고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길신협 창립 연역이라고 입력하자 오래된 자료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1977년 3월 지역 주민 50명이 출자금을 모아 한길신용협동조합 창립. 초대 이사장 정금례 여사 취임. 창립 이념돈의 크기가 아닌 신뢰의 깊이로 평가받는 금융.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금례라는 이름을 보자마자 고개를 들어 로비를 바라보았죠. 저 할머니가 혹시? 하지만 미정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선배, 우리 신협 창립 때 특별한 카드를 만들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옆자리 선배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 창립 출자자들한테만 준 특별 카드 말하는 거야?
일련 번호가 1977로 시작하는 카드. 근데 그거 쓰는 사람 이제 거의 없을걸? 다들 돌아가셨거나 새 카드로 바꿨을 테니까. 미정이 다시 금례를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카드를 꼭 쥐고 있는 모습이 왠지 애처로워 보였죠. 만약 저분이 정말 창립 멤버라면. 무슨 소리야? 아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정은 말을 멈췄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돈은 종이에 불과하지만 그 종이에 담긴 신뢰와 역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라고. 그리고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지점장의 또 다른 지시가 들려왔습니다. 보안, 저 할머니 아직도 있어? 빨리 내보내요. 다른 고객들 불편해하잖아. 그 말을 들은 미정이 자리에서 일어섰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상사의 지시와 양심 사이에서 갈등하는 게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죠. 바로 그 순간 미정의 눈에 창립 2년문의 한 구절이 또렷하게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겉모습이 아닌 신뢰로 고객을 평가합니다. 그 문장이 오늘따라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회의 시간이 되자 장무열 지점장이 직원들을 회의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금례는 여전히 로비 구석에 서 있었고 보안 요원이 그 앞을 지키고 있었죠. 자, 다들 잘 들어요. 이번 달 실적이 본점 23개 지점 중에서 16번째예요. 중하위권이라는 얘기죠. 장무열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우리가 왜 실적이 안 나오는지 아세요? 바로 저런 손님들 때문이에요. 그가 유리문 너머 금례를 가리켰습니다. 돈도 없고 상품 가입도 안 하고 그저 잔돈이나 입금하러 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 10명 상대하는 시간에 VIP 고객 1명 관리하는 게 훨씬 이익이에요. 직원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죠. 특히 냄새나고 지저분한 손님은 다른 고객들이 다 떠나게 만들어요. 한 명 때문에 10명을 잃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확실하게 걸러내세요. 그런데 지점장님, 미정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우리 신협 정관에 보면 모든 조합원은 평등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무열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주임, 그건 원칙이고 현실은 달라요. 우리가 자선단체예요? 수익을 내야 직원 월급도 주고 은행도 유지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무슨, 실적 못 올리면 한주임이 책임질 거예요? 미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장무열은 만족한 듯 다시 말을 이었죠. 저 할머니 같은 경우 아마 통장에 얼마 없을 거예요. 기껏해야 10만 원, 20만 원? 그런 돈 굴려봤자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되겠어요? 한 직원이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제도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서 3만 원 입금하는데 시간만 5분 걸렸어요. 그 시간에 대출 상담하면 수수료가 얼만데요? 장무열이 크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돈 있는 고객, 상품 가입할 고객, 대출 받을 고객. 이런 분들께 집중해야죠. 바로 그때 로비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금례가 벽에 걸린 안내문을 가리키며 보안 요원에게 무언가 말하고 있었죠. 저기 보세요. 모든 조합원은 평등하며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써 있잖아요. 보안 요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그냥 원칙적인 얘기고요. 원칙이 왜 그냥이에요? 원칙은 지키라고 있는 거죠. 금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르신, 그냥 면담실에서 상담받으시면 안 될까요? 거기선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창구 업무를 왜 면담실에서 봐야 하나요? 다른 분들은 다 창구에서 보잖아요. 그 대화를 지켜보던 장무열이 회의실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지점장님, 이 어르신이 계속 창구 고집하셔서
장무열이 금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죠. 할머니, 우리 은행은 다른 고객들도 생각해야 해요. 이해하시죠? 다른 고객들이 뭘 불편해하나요? 그야. 냄새도 나고 보기에 뭐가 어떻다는 거예요? 금례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장무열이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죠. 어쨌든 규정이에요. 본인 확인이 제대로 안 되는 분은 창구 이용이 어렵습니다. 본인 확인이요? 신분증도 있고 통장도 있는데요. 그 낡은 카드로는 확인이 안 됩니다. CD기에도 안 읽히던데요. 장무열이 단호하게 말하고는 직원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다들 자리로 돌아가서 일하세요. 그리고 실적 있는 고객들 먼저 응대해요.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미정도 마지못해 창구로 갔지만 계속 금례를 돌아보았죠. 한편 길 건너 카페에서 정태수는 이 모든 장면을 휴대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지만 손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죠. 마치 참고 있는 분노처럼 말입니다. 로비의 다른 고객들도 수군거렸습니다. 좀 불쌍하긴 한데 그래도 냄새는 좀. 은행도 이미지가 있는데 아무나 받을 순 없지. 저러니까 무시당하는 거야. 좀 깨끗이 하고 다니지. 그런 말들이 금례의 귀에도 들렸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저 벽에 창립 이념문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돕고 함께 성장하는 금융을 만들겠습니다. 그 문장 아래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77년 3월 15일. 그리고 그 옆에 희미하게 서명이 보였죠. 초대 이사장 정금례라고. 금례는 그 서명을 손가락으로 살짝 쓸어내렸습니다. 먼지가 묻어나왔죠. 마치 그 이념도 그 약속도 먼지처럼 잊혀진 것 같았습니다. 장무열이 회의실로 돌아간 후 금례는 천천히 CD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거기서 뭐 하시려고요? 보안요원이 또다시 막아섰지만 금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통장 정리라도 하려고요. 그건 기계가 하는 일이니 냄새 상관없겠죠? 보안요원이 머뭇거리는 사이 금례는 낡은 카드를 CD기에 밀어 넣었습니다. 드르륵 소리와 함께 카드가 들어갔죠. 화면에 잠시 처리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다가 곧 붉은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카드 인식 불가. 구형번호 체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드가 다시 밖으로 나왔죠. 금례가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보셨죠? 카드가 안 읽혀요. 본인 확인이 안 된다니까요. 보안요원이 득이양양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미정이 창구에서 지켜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면에 잠깐 나타났던 숫자가 눈에 들어왔던 거죠. 1977-01이. 분명히 그 번호였습니다. 잠깐만요.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어르신, 그 카드 번호가 1977-01이 맞으시죠? 금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이 번호는 정말 특별한 번호예요. 우리 신협 창립 출자자분들께만 드렸던 카드거든요. 주변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미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장무열도 회의실에서 나와 눈살을 찌푸렸죠. 한주임, 무슨 소리예요? 지점장님, 이 카드는 1977년 창립 때 만든 특별 카드예요. 지금 시스템에서는 안 읽히지만 본점 전산실에 확인하면. 그만해요. 장무열이 소리쳤습니다. 낡은 카드는 낡은 카드일 뿐이에요.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일이나 하세요. 하지만 금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카드로 48년 동안 거래했어요. 한 번도 문제 없었는데 왜 갑자기 안 된다는 거죠?
시스템이 바뀌었으니까요. 옛날 카드는 이제 못 써요. 그럼 새 카드를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려면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장무열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순환 논리에 덧치였죠. 카드가 안 읽혀서 본인 확인이 안 되고 본인 확인이 안 되니 새 카드도 못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금례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종이 통장이었죠. 표지가 누렇게 바랬지만 한길 신협이라는 글자는 선명했습니다. 이것도 안 되나요? 장무열이 통장을 받아 펼쳐보았습니다. 첫 페이지에 도장이 찍혀 있었죠. 1977년 3월 15일 개설이라고. 그리고 예금주 이름란에는 정금례라고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순간 장무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이것도 너무 오래됐어요. 전산 확인이 안 됩니다. 통장과 신분증이 있는데도요? 요즘은 전산으로 다 하는 시대예요. 종이는 소용없어요. 미정이 참다 못해 다시 나섰습니다. 지점장님, 제가 본점에 확인해 보면. 한주임. 장무열이 날카롭게 쏘아보았습니다.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예요? 실적도 못 올리면서 쓸데없는 일에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로비의 다른 고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통장도 있는데 왜 안 해주는 거야? 그러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하지만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죠. 에이, 냄새 때문에 그러는 거겠지. 은행도 이미지가 있는데. 금례는 그런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내 돈을 찾으려면? 그야. 본인 확인이 확실하게 되면. 어떻게 확인하면 되죠? 장무열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었죠. 다만 하기 싫었을 뿐입니다. 바로 그때 금례가 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니까 고객의 알 권리라고 써 있네요. 본인 확인 절차가 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장무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화가 난 것도 있었지만 당황한 것도 있었죠. 한편 카페에서 정태수는 계속 촬영 중이었습니다. 그는 금례가 CD기에 카드를 넣는 장면, 거부당하는 화면, 통장을 보여주는 모습까지 모두 담았죠. 미정은 컴퓨터로 다시 한번 검색을 했습니다. 1977년 창립 출자자 명단을 찾아보니 정말로 거기에 정금례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었죠. 어머. 미정이 작게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동료가 옆에서 물었죠. 뭐가 나왔어? 이 할머니. 진짜 창립 멤버예요. 그것도 초대 이사장. 뭐라고? 동료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주변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죠. 장무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가 다시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었죠. 그래도 전산 확인이 안 되면 안 돼요. 동명이인일 수도 있고. 금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럼 확인할 방법을 찾아야죠. 제가 가만히 기다릴 테니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 말과 함께 금례는 다시 로비 구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젖은 가디건은 이제 좀 말랐지만 여전히 냄새는 남아 있었죠. 사람들의 시선이 복잡해졌습니다. 경멸과 동정, 호기심과 의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죠. 미정은 창구로 돌아왔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에 떠 있는 정금례 초대 이사장이라는 글자가 계속 눈에 밟혔죠. 정말 그분이 맞을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걱정스럽게 물었죠. 야, 너 괜찮아? 지점장한테 찍힌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이게 맞는 일인가 싶어서. 미정은 서랍에서 직원 규정집을 꺼냈습니다. 두꺼운 책을 뒤적이며 뭔가를 찾기 시작했죠.
뭘 그렇게 찾아? 본인 확인 관련 규정이요.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페이지를 넘기던 미정의 손이 멈췄습니다. 제호장 고객 확인 절차 부분이었죠. 있다. 뭐가? 여기 보세요. 전산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면담실에서 별도의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동료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지점장이 반대하는데 어떻게? 바로 그때 장무열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주임, 좀 봅시다. 미정이 마지못해 따라가자 장무열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할머니 일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알겠어요? 하지만 지점장님, 규정에 보면. 규정? 제가 이 지점의 지점장이에요. 제 판단이 곧 규정이죠. 그래도 본점 규정집에는 한주임, 장무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계속 이러실 거예요? 인사평가 때 불이익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미정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34살, 아직 미혼, 부모님 병원비까지 대야 하는 처지. 직장을 잃을 수는 없었죠. 죄송합니다. 그럼 됐어요. 일이나 하세요. 장무열이 떠나고 미정은 다시 창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했죠. 로비에서 금내는 여전히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아픈지 가끔 무게중심을 옮기면서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죠. 할머니, 그냥 돌아가시는 게 어때요? 보안요원이 권했지만 금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돈을 찾으러 왔는데 그냥 갈 수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서 계셔도 기다리면 방법이 나올 거예요. 금내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미정은 그런 금내를 보며 갈등했습니다. 규정집을 다시 펼쳤다가 덮기를 반복했죠. 그러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미정이 다시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번엔 면담실 이용 신청서 양식을 찾았죠. 고객 요청 시 면담실에서 상담 가능. 단 고객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 직원이 먼저 제안할 수 있음. 이 문구를 발견한 미정의 눈이 빛났습니다. 이거야. 하지만 곧 망설였죠. 지점장의 경고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인사평가, 승진, 월급. 모든 게 걸려 있었죠. 미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길 건너 카페가 보였고 거기서 누군가가 이쪽을 지켜보는 것 같았죠. 정태수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왜 계속? 미정이 의아해하는 순간 금례가 작은 기침을 했습니다. 나이 든 몸으로 오래 서 있어서 힘든 게 분명했죠. 어르신, 혹시 면담실에서 잠시 앉아서 기다리실래요? 미정이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면담실이요? 네, 거기서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금례의 얼굴에 처음으로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고맙네요. 미정이 금례를 면담실로 안내하려는 순간 장무열이 나타났습니다. 한주임, 뭐 하는 거예요? 면담실 이용 규정에 따라 고객을 안내하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죠? 하지만 이건 규정에 있는. 바로 그때 다른 고객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하나 도와주는 것도 못하게 하나? 이게 무슨 은행이야? 또 다른 고객도 거들었죠. 맞아요. 너무하네. 면담실 가는 것까지 막을 거예요? 여론이 조금씩 금례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장무열의 얼굴이 붉어졌죠. 알았어요. 면담실까지는 가되 본인 확인 안 되면 바로 돌려보내요. 미정이 안도의 한숨을 쉬며 금례를 면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이쪽으로 오세요. 금례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장무열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저 할머니 뭔가 수상해.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면담실로 들어가려는 순간 유리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62살의 정태수였죠. 그는 차분한 걸음으로 로비를 가로질러 왔습니다. 잠시만요. 태수가 보안요원과 직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죠. 이분을 제가 모시겠습니다. 장무열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죠? 무슨 권한으로? 태수가 명함을 꺼내 보였습니다. 한길신협 후원재단 사무국장 정태수라고 적혀 있었죠. 저는 이분의 비서입니다. 비서요?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죠. 이분은 한길신협 공동 창립자이자 초대 이사장, 현재는 명예이사장이신 정금래 이사장님이십니다. 로비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요. 그리고 태수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길신협 후원재단 이사장이기도 하십니다. 이 지점 운영비의 30%를 지원하는 그 재단의 이사장이시죠. 장무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는 게 보일 정도였죠. 그럴 리가. 확인이 필요하시면 지금 해드릴 수 있습니다. 태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문서를 꺼냈죠. 이사장님의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이건 임명장, 이건 재단 등기부등본입니다. 미정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모두 진짜였죠. 사진도, 이름도, 직함도 모두 일치했습니다. 정말 이사장님이세요.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금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태수를 보며 말했죠. 태수 씨, 괜찮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아닙니다, 이사장님. 제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태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났습니다. 1시간 넘게 모욕당하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이 은행이 누구 덕분에 만들어졌는지, 누가 평생을 바쳐 키웠는지도 모르고. 그만해요. 금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밝히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으니까요. 고객들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진짜 초대 이사장이래. 그런 분을 이렇게 대했다고? 말도 안 돼. 장무열이 급하게 금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미처 몰라봬서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공손해진 말투가 우스울 정도였죠. 지금이라도 VIP실로 모시겠습니다. 차도 대접하고. 필요 없어요. 금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전 그냥 일반 고객으로 업무 보러 온 거예요. 특별 대우는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면담실에서 본인 확인 절차 진행한다고 했죠? 그대로 하면 됩니다. 금례가 미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주임님, 안내해 주세요. 미정이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면담실로 들어가기 전 금례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제 정체를 안 지금도 저는 여전히 냄새나는 할머니예요. 그게 달라지나요? 그 한마디에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장무열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다른 직원들은 고개를 숙였죠. 아까 냄새난다며 자리를 피했던 고객들도 부끄러운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태수가 장무열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조금 있다가 따로 할 말이 있습니다. 네. 장무열의 목소리는 이제 완전히 기어들어갔습니다. 면담실 문이 닫히자 로비는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세상에, 창립자를 저렇게 대하다니. 그러니까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야. 장 지점장은 이제 끝났네.
직원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특히 아까 금례를 외면했던 직원들은 불안해했죠. 우리도 혹시 문제되는 거 아니야? 모르겠어. 근데 우린 지점장 지시 따른 것뿐인데. 한편 길 건너 카페로 돌아간 정태수는 휴대폰에 저장된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1시간 넘게 기록된 차별과 모욕의 증거였죠. 그리고 어디론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죠. 네, 본점 감사팀이죠? 후원재단 정태수입니다. 긴급한 일이 있어서. 면담실 안에서 미정은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좀 더 빨리 알아봤어야 하는데. 괜찮아요. 한주임님은 규정을 찾아서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금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미정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콜센터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혹시 1977-012번이 정말 창립 출자자 번호인지 확인이 필요해서요. 그래요.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네요. 미정이 콜센터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고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죠. 한길신협 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중앙지점 한미정 주임입니다. 고객 카드 번호 확인 요청이요. 네, 말씀하세요. 1977-012 창립 출자자 전용 번호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잠시 키보드 소리가 들리더니 콜센터 직원 박소정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이 번호는... 잠시만요. 또다시 키보드 소리가 났습니다. 맞습니다. 1977년 3월 15일 발급된 창립 출자자 전용 카드 번호예요. 그것도 1번부터 50번까지만 있는 특별 번호 중 12번이네요. 그럼 이 번호의 명의자는 정금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초대 이사장이셨던 그분 맞으시죠? 미정이 금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식 기록으로 남겨주세요. 알겠습니다. 녹취하고 있으니까 접수번호 발급해 드릴게요. 27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끄는 미정이 금례에게 말했습니다. 확인됐습니다. 이제 정식으로 업무 처리해 드릴 수 있어요. 바로 그때 미정의 컴퓨터 화면에 무언가가 떴습니다. 한길신협 역사 페이지였죠. 거기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 사진.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금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한길신 용협동조합 간판을 들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때가 1977년이었어요. 금례가 추억에 잠긴 듯 말했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 50명이 돈을 모았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조금 가진 사람은 조금씩.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왜 신협을 만드신 거예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때는 가난한 사람들이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들었어요. 담보도 없고 보증인도 없으면 돈을 빌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서로 돕자고 시작한 거예요. 금례의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습니다. 첫 원칙이 뭐였는지 아세요? 돈의 크기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 그게 우리 신협의 시작이었어요. 미정이 화면을 스크롤하며 더 읽어내려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정금례 초대 이사장, 무담보 소액 대출제도 최초 도입이라고 되어 있네요. 맞아요. 믿음만으로 돈을 빌려주는 거였죠. 물론 다들 반대했어요. 미친 짓이라고. 하지만 결과는 어땠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어요? 상환율 98%. 거의 다 갚았어요. 왜냐하면 그게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웃의 신뢰였으니까요. 미정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협 슬로건이 신뢰가 담보입니다였군요. 그런데 지금은 금례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로비가 보였죠.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지금은 냄새난다고 쫓아내려고 하네요. 미정이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주임님이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규정을 찾아서 도와주려고 했잖아요. 금례가 미정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 직원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태수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본점 감사팀에 연락했습니다. 곧 도착한다고 합니다. 감사팀이요? 미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태수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준비했습니다. 후원재단 명의로 발송할 공문입니다. 금례가 서류를 받아 읽어보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써야겠죠. 미정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요? 아직은 비밀이에요. 금례가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단호함이 숨어 있었죠. 한주임님, 혹시 우리 신협 정관 있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미정이 두꺼운 책을 가져왔습니다. 금례가 페이지를 넘기다가 한 곳에서 멈췄죠. 여기에요. 제7조 사망. 미정이 읽었습니다. 명예이사장은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감사를 요청할 권한이 있다. 바로 그거예요. 금례가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준비된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죠. 면담실에서 금례는 정관을 펼친 채 차분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임시감사 요청서인가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관 제7조 사망에 따라 명예이사장 권한으로 요청하는 거예요. 금례가 또렷한 글씨로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갔습니다. 긴급 임시감사 요청 사유 고객 차별 행위 및 업무 규정 위반 의혹이라고요. 태수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후원재단 명의 공문입니다. 두 번째 서류를 펼치자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길신협 중앙지점 신탁계좌 지출 보류 통보였죠. 지출 보류요? 미정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후원재단에서 이 지점에 분기마다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그 돈이 신탁계좌에 있어요. 재단 이사장인 제 도장과 지점장 도장 두 개가 있어야 출금이 가능하죠. 금례가 설명했습니다. 제 도장을 찍지 않으면 한 푼도 못 나가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분기 지원금이 3억이에요. 다음 주에 출금 예정이었는데 이 공문이 가면 보류됩니다.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3억이라니. 지점 운영에 큰 타격이 될 게 분명했죠. 금례가 두 서류에 모두 서명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꺼냈죠. 한길신협 명예이사장이라는 직인과 후원재단 이사장이라는 직인 두 개였습니다. 이제 이 서류들을 보내야겠네요. 태수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본점 팩스 번호로 바로 보낼게요. 스캔해서 이메일로도 동시에 발송하고요. 면담실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장무열의 목소리가 들렸죠. 아니, 감사팀이 왜 온다는 거예요? 누가 부른 거야? 직원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명예이 사장님이 요청하셨대요. 명예이 사장이 무슨 권한으로? 바로 그때 면담실 문이 열렸습니다. 금례가 나오며 정관을 들어보였죠. 이 권한으로요. 정관의 해당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형광펜으로 표시된 조항이 있었죠. 제7조 사망 명예이사장은 긴급 상황 시 임시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명확하게 나와 있네요. 장무열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도 절차는 다 지켰어요. 임시감사 요청서도 작성했고 본점에 제출도 완료했어요. 태수가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발송 완료 메시지예요. 본점에서 수신 확인도 왔네요. 장무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금리가 두 번째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후원재단 신탁계좌 지출 보류 공문도 발송했어요. 다음 주 출금 예정이었던 3억, 일단 보류입니다. 3억이요? 장무열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세요? 금리가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1시간 넘게 고객을 차별하고 정당한 금융 서비스를 거부한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유가 됩니다. 바로 그때 은행 입구로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본점 감사팀이었죠. 맨 앞에 선 50대 남자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본점 감사팀장 오주환입니다. 긴급 감사 요청을 받고 왔습니다. 오주환이 금리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사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 팀장, 수고가 많아요. 아닙니다. 당연한 일이죠. 상황 파악을 위해 CCTV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장무열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 이건 너무 갑작스러운. 지점장님, 감사 거부는 더 큰 문제가 됩니다. 협조해 주시죠. 오주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감사팀원들이 흩어져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전표를 검토하고 직원들과 면담을 시작했죠. 한 감사팀원이 미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콜센터 녹취 기록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여기 있습니다. 접수번호 27번이에요. 미정이 자료를 건네주었습니다. 또 다른 감사팀원은 고객들의 진술을 받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목격하신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네, 그 할머니가 들어오자마자 냄새난다고 쫓아내려고. 고객들의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금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이 모든 걸 지켜보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계획했던 일처럼 차분하고 침착했죠. 이 사장님, 태수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카페에서 촬영한 영상도 제출할까요? 네, 증거는 많을수록 좋죠. 태수가 USB를 꺼내 감사팀에 전달했습니다. 1시간 15분 분량의 현장 영상입니다. 오주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모든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하겠습니다. 장무열은 구석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려다가 감사팀원의 시선을 받고 다시 집어넣었죠. 금리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오 팀장, 한 가지만 더 확인해 주세요. 무엇인가요? 이 지점의 최근 3개월 영업 실적과 고객 민원 기록도요. 특히 어르신들 관련 민원이 있었는지.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금례는 미정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한주임님, 이제 시작이에요.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다시 처음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감사팀이 도착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오주환 팀장이 수집한 자료들을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CCTV 확인 완료했습니다. 오전 8시 50분부터 10시 10분까지 모든 상황이 녹화되어 있네요. 장무열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오주환이 서류 뭉치를 들어보였습니다. 신분증 사본, 조합원 대장, 그리고 그가 낡은 서류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1977년 3월 15일자 출자증서 원본입니다. 스캔해서 대조해보니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정금례 이사장님의 신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주환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장무열을 향해 돌아섰죠. 지점장님, 이런 분을 1시간 넘게 로비에 세워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게
본인 확인이 안 돼서 방금 확인했잖습니까? 서류도 완벽하고 신분도 확실한데요? 장무열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냄새가 다른 고객들이 불편해해서 바로 그때 금례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여러분, 제가 창립 선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금례가 오래된 종이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였지만 글씨는 선명했죠. 1977년 3월 15일. 우리는 오늘 한길신용협동조합을 창립합니다.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금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우리는 약속합니다. 첫째, 돈의 크기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모든 조합원을 차별 없이 대하겠습니다. 셋째, 신뢰를 최고의 가치로 삼겠습니다. 금례가 잠시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시작할 때 했던 약속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운 침묵이었죠. 냄새난다고, 가난해 보인다고, 나이 들었다고 차별받는 곳이 되었습니다. 제가 48년 전에 만든 이곳이 말이죠.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냄새난다며 자리를 피했던 고객들도 시선을 피했죠. 하지만 금례의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의 마음으로, 처음의 약속으로 다른 할머니도 나섰습니다. 맞아요. 저도 기억해요. 돈이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도와주던 곳이었죠. 오주환이 감사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습니다. 뭔가요? 최근 석 달간 이 지점에 어르신 관련 민원이 23건 있었습니다. 대부분 불친절, 차별 대우 관련이었고요. 장무열이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건 오해가 아닙니다. 미정이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저도 봤어요. 지점장님이 직접 지시하셨잖아요. 돈 없는 어르신들은 빨리 내보내라고.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실적 압박 때문에 VIP만 챙기라고 하셨잖아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오주환이 장무열을 향해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일단 감사가 끝날 때까지 업무에서 손 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직무 배제입니다. 정식 감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장무열이 주저앉을 듯 비틀거렸습니다. 금례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 팀장,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이 지점 직원들 전체 교육을 실시하면 어떨까요? 창립 정신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주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본점에 건의하겠습니다. 금례가 미정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주임님은 교육 담당자로 추천하고 싶네요. 오늘 보여준 용기와 원칙, 그게 바로 우리가 찾던 정신이니까요. 미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바로 그때 은행 밖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정차하고 있었죠. 운전사가 내려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금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사장님, 차 대기시켰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금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장 정리도 해야 하고 입금도 해야 하고.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미정이 서둘러 나섰습니다. 창구로 모시겠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금례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부탁해요. 창구로 향하는 금례의 뒷모습을 보며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한두 명이었지만 곧 로비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죠. 이사장님, 죄송했습니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또 다른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금내는 뒤돌아 고개를 살짝 숙여 인사했습니다. 겸손하지만 품격 있는 모습이었죠. 장무열은 구석에 혼자 서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뒤집힌 판세. 이제 더 이상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보였습니다. 감사팀이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장무열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급하게 휴대폰을 꺼냈죠. 여보세요, 김 이사님? 저 장무열입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전화 너머로 50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정금내 이사장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팀까지 왔어요. 뭐라고? 정금내 할머니가 거기 왔다고? 네, 그런데 장무열이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에 치매 초기 진단받았다는 얘기 들었는데요. 아, 그 얘기? 나도 들었어. 한정치산 신청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걸 좀 퍼뜨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장무열의 눈빛이 간사해졌습니다. 알았어. 내가 박 이사한테도 연락해 볼게. 전화를 끊은 장무열은 재빨리 내부 메신저를 열었습니다. 직원 단체방에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죠. 긴급 공지 정금내 명예이사장 관련 주의사항. 작년 건강 이상설 있었음. 판단력 의심. 지시사항 신중히 검토 바람. 메시지를 보낸 후 장무열은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과장, 나야. 지금 당장 백화점 상품권 좀 준비해. 50만 원짜리로 10장. 갑자기 왜요? 김 이사랑 박 이사한테 줘야 해. 입 좀 맞춰야 할 일이 생겼어. 로비로 돌아온 장무열은 감사팀을 피해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한편 창구에서 금내는 미정의 도움을 받아 통장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근데 왜 굳이 이런 날씨에 오셨어요? 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특별한 날이거든요. 특별한 날이요? 제 남편 기일이에요. 매년 이날이면 남편 이름으로 기부를 해요. 작은 금액이지만 미정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서 입금하러 오신 거군요. 바로 그때 미정의 메신저에 장무열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한정치산, 판단력 의심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죠. 이게 무슨... 미정이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옆자리 동료도 메시지를 보고 수군거렸죠. 정말일까? 치매라니. 작년에 그런 소문 있었대. 하지만 미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아까 창립 선언문 외우시는 거 봤잖아요. 정관 조항도 정확히 아시고. 그래도 지점장님이 그러시는데. 바로 그때 2명의 중년 남자가 은행으로 들어왔습니다. 김 이사와 박 이사였죠. 둘 다 지역 유지로 신협 이사회 멤버였습니다. 장 지점장, 무슨 일이야? 김 이사가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장무열이 재빨리 다가갔죠. 이쪽으로 오세요. 세 사람이 구석으로 가서 밀담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장무열이 봉투를 슬쩍 건네는 게 보였죠. 이사회에서 한정치산 얘기 좀 꺼내주세요. 그래. 근거는? 작년에 의사 진단도 있었고 오늘도 이상한 행동하셨어요. 김 이사가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박 이사, 우리가 좀 나서야겠어. 두 사람이 금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김 이사가 능글맞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김 이사, 박 이사, 왜 왔어요? 금내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걱정돼서 왔죠. 작년에 병원 다니셨다면서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이사장님 건강이 안 좋으시면 재단 일도 힘드실 텐데. 박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재단 운영권을 잠시 맡기시면. 금내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서 상품권 받으셨어요? 뭐라고요? 김 이사가 당황했습니다. 장 지점장이 준 봉투 말이에요. 백화점 상품권 맞죠? 두 사람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그냥 선물, 뇌물이죠. 금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팀장님, 금례가 오주환을 불렀습니다. 여기 확인하실 것 있어요. 오주환이 다가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이 두 분이 방금 장 지점장한테 뭔가 받으신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김 이사와 박 이사가 황급히 주머니를 감췄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CCTV에 다 찍혔으니까요. 오주환이 CCTV를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봉투 전달 장면 확인했습니다. 두 분 내용물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건 권한 남용이야. 김 이사가 항의했지만 오주환은 단호했습니다. 감사 중 발견된 의심 정황입니다. 협조 안 하시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 결국 봉투가 공개됐습니다. 50만 원짜리 상품권 5장씩이었죠. 이거 설명하셔야겠네요. 한편 미정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장무열이 퍼뜨린 한정치산 소문의 진위를 확인하려는 거였죠. 찾았다. 미정이 화면을 동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작년 정금래 이사장님 관련 기사예요. 지역 봉사대상 수상. 건강하게 활동하셨네요. 그럼 치매는? 거짓말이죠. 지점장이 꾸민 거예요. 직원들 사이에서 분노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하네. 이런 식으로 모함하다니. 분위기가 완전히 장무열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습니다. 태수가 금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이사장님, 녹음도 다 했습니다. 수고했어요. 금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죠. 오후 2시 본점 회의실에 임시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김 이사와 박 이사가 긴급 안건을 올렸기 때문이었죠. 오늘 중앙지점에서 있었던 일 다들 들으셨죠? 김 이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을 시작했습니다. 정금래 명예이사장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이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소동이라니 무슨 일인가? 박 이사가 거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의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비 오는 날 젖은 옷으로 은행에 오시지를 않나? 그리고 감사팀을 불러 난리를 치셨어요. 김 이사가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하는 건 정금래 이사장님의 직무 정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직무 정지라니 그건 너무. 한 이사가 반대하려 했지만 김 이사가 막았습니다. 작년에 병원 기록도 있고 오늘도 이상 행동을 보이셨어요. 재단 자금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동의합니다. 박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을 위해서라도 잠시 쉬시게 해야 합니다. 찬성이 4명, 반대가 3.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금례가 태수와 함께 들어왔죠. 임시 이사회를 연다고 들었는데 저한테는 연락이 없었네요. 금례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김 이사가 당황했습니다. 제 직무 정지를 논의 중이시군요. 금례가 회의 자료를 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금례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죠. 먼저 묻겠습니다. 제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근거가 뭔가요? 작년의 병원 기록이요? 금례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작년 정기 건강검진 결과예요. 모든 수치 정상입니다. 그래도 오늘 이상한 행동이요? 비 맞은 게 이상한가요? 아니면 내 돈을 찾으려는 게 이상한가요? 김 이사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팀을 부르고 정관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 게 이상하다는 건가요? 금내의 논리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김 이사는 물러서지 않았죠. 어쨌든 이사회 과반이 찬성하면 잠깐 금내가 손을 들었습니다. 표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금내가 태수에게 눈짓했습니다. 태수가 노트북을 열었죠. 이 영상을 보시죠. 화면에는 장무열이 김 이사와 박 이사에게 봉투를 건네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CCTV 영상이었죠. 이게 뇌물입니다. 50만 원짜리 상품권 5장씩. 총 500만 원이죠. 이사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뇌물을 받은 사람이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금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이야. 김 이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예훼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감사팀이 이미 확인했어요. 바로 그때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김 이사, 박 이사, 이게 사실이라면 두 분은 이 안건에서 제척되어야 합니다. 뭐라고? 이해 당사자는 표결권이 없어요. 규정입니다. 김 이사와 박 이사가 제척되자 표결 구도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찬성은 2명뿐이었죠. 그럼 부결인가요?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잠깐만요. 또 다른 이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최 이사였죠. 저는 여전히 이사장님의 건강이 걱정됩니다. 73이시잖아요. 나이가 문제인가요? 금내가 되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가 문제죠? 최 이사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는 장무열의 이름이 떴습니다. 전화 받으세요. 금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 이사가 전화를 받으러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최 이사님도 뭔가 받으셨나요? 금내가 물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직무정지 안건은 사실상 무산된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장무열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이사님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장지점장 여긴 이사회. 정금래 이사장의 1년 전 진료 기록입니다. 장무열이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경도인지장의 의심, 의사소견서입니다. 모두가 놀랐습니다. 금내도 잠시 당황한 표정이었죠. 이건 어디서?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요. 장무열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래도 이사장직을 유지하실 건가요? 분위기가 다시 뒤집혔습니다.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보며 수군거렸죠. 정말 경도인지장이라고? 이 정도면 금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악의 순간이었죠. 태수가 금내에게 속삭였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알아요. 금내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1년 전 남편 기일에 너무 힘들어서 병원에 갔었어요. 스트레스성 건망증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왜곡하다니. 태수가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 기록이 있으면 재검사라도 받으셔야 직무정지가 맞을 것 같은데. 금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재검사 받겠습니다. 그때까지 자료만 정리하겠습니다. 금내가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차분하지만 그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금내는 천천히 서류를 정리하며 태수에게 건네고 있었죠. 이사장님, 태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금내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낡은 서류 지갑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잠깐만요. 금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한 가지만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가 꺼낸 건 하얀 봉투였습니다. 대전시 재활용센터라는 도장이 찍힌 봉사 확인서였죠. 오늘 아침 7시부터 8시 30분까지 재활용품 분류 봉사. 야외 봉사인데 비가 오는 바람에 비를 맞으며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금례가 담담하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났던 거예요. 이사들이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매주 화요일 아침 10년째 하고 있는 봉사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시작한 일이죠. 금례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작년 병원 기록 말인데요.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 기일이었어요. 그날따라 유독 힘들어서 병원에 갔죠. 의사가 물었어요. 요즘 깜빡하는 일이 있으세요? 라고. 금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렇다고 했죠. 남편 생각에 다른 게 생각이 안 났으니까. 그걸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고 적었더군요. 장무열이 반박하려 했습니다. 그래도 의사 소견서 전문을 읽어볼까요? 금례가 자신의 가방에서 진짜 소견서를 꺼냈습니다. 일시적 스트레스성 건망증, 사별 후 우울, 인지 기능 정상 범위, 정기 관찰 권고. 이게 전문이에요. 그럼 저 서류는? 한 이사가 장무열이 가져온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일부만 복사된 것이었죠. 경도인지장애 의심이라는 부분만 확대 복사한 것이었습니다. 조작이었군요. 이사들이 분노했습니다. 금례가 계속 말했습니다. 돈은 종이, 신뢰가 자본. 그녀가 창립 선언문의 한 구절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가 시작할 때 한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금례가 장무열을 바라봤습니다. 신뢰 대신 거짓을, 존중 대신 모욕을 주는 곳이 되었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부끄러운 침묵이었죠. 전 괜찮아요. 금례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냄새난다고 쫓겨나는 것도, 늙었다고 무시당하는 것도 저는 견딜 수 있어요.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은행을 이용하는 다른 어르신들은요?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들도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나요? 미정이 회의실 밖에서 듣고 있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끼어들어서.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주임, 오늘 이사장님이 입금하려던 돈, 그게 뭔지 아세요? 미정이 통장을 들어 보였습니다. 남편분 이름으로 하는 장학금 기부예요. 매년 5천만 원씩 20년째. 남편분이 돌아가신 후로도 계속해서 기부해 오고 계시죠. 이사들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총 10억이 넘는 돈을 가난한 학생들에게 기부하신 분을. 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냄새난다고 쫓아냈어요. 장무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수가 마지막 증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작년 이사장님이 받으신 상입니다. 사진이 화면에 떴습니다. 대전시 봉사대왕, 국민훈장 동백장, 착한 부자상 등등. 인지장애가 있는 분이 이런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한 이사가 먼저 사과했습니다. 저희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다른 이사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금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말했죠. 사과는 제게 하지 마세요.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밖에 소외된 고객들에게 하세요. 그리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금례가 정관을 다시 펼쳤습니다. 여기 우리의 약속이 있어요. 차별 없는 금융. 이걸 지키는 게 진짜 사과예요. 그녀가 펜을 꺼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합니다. 모두가 긴장하며 들었습니다.
첫째, 장무열 지점장 즉시 해임. 둘째, 전 직원 대상 인권 교육 실시. 셋째, 고객 차별 금지 준칙 재정립. 금례가 하나하나 적어 나갔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는 전부예요. 제 직이나 명예가 아니라 이 은행이 처음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만장일치였습니다. 장무열이 비틀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음을 알았죠. 금례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뭔가요? 봉사 갔다 온 고객이 있으면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대접하는 은행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으로 금례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속에는 깊은 슬픔도 있었죠. 자신이 만든 은행이 이렇게 변했다는 사실에 대한 슬픔이었습니다. 이사회 결정 직후 금례는 회의실에서 나와 본점 로비로 향했습니다. 태수와 미정, 그리고 오주환 감사팀장이 함께했죠. 이제 마무리해야겠네요. 금례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뭘 하실 건가요? 미정이 물었습니다. 증거를 정리해서 정식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지점장 직무정지 요청서를요. 금례가 태수에게 눈짓했습니다. 태수가 서류 가방을 열었죠. 그 안에는 오늘 하루 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첫째, 의사이인 소견서. 금례가 서류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대전대병원 신경과 김 교수, 충남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 교수, 두 분 모두 재인지 기능이 정상이라고 확인했어요. 오주환이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공신력 있는 진단서네요. 둘째, 봉사 확인서. 재활용센터 도장이 선명한 서류였죠. 셋째, 콜센터 녹취 기록. 접수번호 27번. 미정이 출력해온 녹취록을 추가했습니다. 넷째, 전표 대조 자료. 태수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최근 6개월간 장무열 지점장의 결제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의심스러운 거래가 여러 건 있어요. 어떤 거래요? 오주환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중 유흥업소 결제가 월 평균 300만 원, 골프장 그린피가 500만 원이 넘습니다. 업무상 필요했을 수도. 새벽 2시 유흥업소 결제가 업무인가요? 태수의 반문에 오주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실히 문제가 있네요. 다섯째, CCTV 영상. 금례가 USB를 꺼냈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까지 모든 상황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녀가 태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카페에서 촬영한 영상도 있죠. 1시간 15분 분량입니다. 태수가 자신의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오주환이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면 완벽한 증거 패키지네요. 금례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정관 제8조 5항에 따른 지점장 직무정지 요청서. 깔끔하게 작성된 공문서였습니다. 사유 고객 차별 행위, 직권 남용, 공금 유용 의혹, 허위 정보 유포, 뇌물 공여. 하나하나 읽어내려가는 금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죠. 이사장님,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오주환이 펜을 내밀었습니다. 금례가 서명란에 또박또박 이름을 적었습니다. 한길신협 명예이사장 정금례. 그리고 도장을 꺼내 찍었죠. 이제 본점 인사위원회로 가시죠. 오주환이 앞장섰습니다. 인사위원회 사무실로 들어서자 담당자가 놀란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이사장님, 직무정지 요청서 제출하러 왔어요. 금례가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가. 담당자가 서류를 넘기며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 처리되나요? 긴급 건이니 내일 아침 위원회를 소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금례가 추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김 이사와 박 이사의 뇌물수수건도 함께 처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공손하게 서류를 받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금례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미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거의 끝났으니까. 금례가 중앙지점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정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뭔가요? 장무열 지점장이 아직 지점에 있을 거예요. 가서 감시해 주세요. 증거인멸을 시도할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미정이 서둘러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태수가 금례에게 물었습니다. 이사장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본점에 공식 발표를 요청할 거예요. 금례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여보세요, 홍보팀장님? 정금래입니다. 전화 너머로 놀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아침 전 지점에 공지해 주세요. 고객 차별 금지 준칙 재확인과 직원 교육 일정을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금례가 오주환을 보며 말했습니다. 오 팀장, 감사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내일 오후면 1차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럼 모레 기자회견을 하죠. 기자회견이요? 네.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약속하는 거예요. 오주환이 감탄했습니다. 역시 이사장님다운 결정입니다. 한편 중앙지점에서는 장무열이 황급히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치워. 법인카드 전표부터. 직원들에게 소리쳤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뭐 하는 거야? 빨리 안 해? 지점장님,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감사팀이 다 복사해 갔어요. 장무열이 맥없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미정이 들어왔습니다. 장 지점장님, 본점에서 연락 왔습니다. 뭐라고? 내일 아침까지 업무 인수인계 준비하래요. 장무열의 얼굴이 잿빛이 되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음을 실감한 순간이었죠. 다음 날 오후 3시 본점 대회의실에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주환 감사팀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중앙지점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녹음기를 켰죠. 장무열 전 지점장의 비리 총액은 24억 원입니다. 술렁거림이 이렇습니다. 불안전 판매 12억, 끼워 팔기 5억, 법인카드 유용 3억, 상품권 불법 환전 2억, 협력업체 대금 쪼개기 2억. 구체적인 숫자가 나올 때마다 기자들의 손이 바빠졌습니다. 장무열은 즉시 해임 및 검찰 고발 조치했습니다. 김 이사와 박 이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로 직무정지 처분했습니다. 오주환이 자리를 비키자 금례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길신협 명예이사장 정금래입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오늘부로 전 지점에 고객 차별 금지 준칙을 다시 선포합니다. 금례가 준비한 문서를 들었습니다. 첫째, 외모나 냄새로 고객을 판단하지 않는다. 둘째, 모든 고객에게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위반 시 즉시 징계한다. 짧고 명확한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직원 인권 교육을 의무화합니다. 한미정 주임이 교육 총괄을 맡습니다. 미정이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금례가 잠시 멈췄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을 통감하며 피해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이 느껴지는 사과였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금례는 중앙지점으로 향했습니다. 지점 입구에는 새로운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모든 고객은 평등합니다. 차별 없는 금융, 한길신협이 약속합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앉아서 일하세요. 금례가 미소 지었습니다. 창구에는 새로운 표지판이 있었습니다. 봉사 후 오신 고객님께 따뜻한 차를 대접합니다. 이사장님 제안 반영했어요. 미정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차림에 큰 봉투를 들고 있었죠. 어서 오세요. 직원이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폐지 팔아서 모은 돈인데 입금 좀.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친절한 안내에 할머니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가 그 불친절하다던 은행 맞나? 이제 달라졌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금례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은행이 되었구나. 한편 경찰서 유치장에서 장무열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횡령 혐의 인정하시죠?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이 사건이 대서특필되고 있었죠. 한길신협이 대대적 개혁. 금융권 전체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 일주일 후 화요일 아침. 한길신협 중앙지점 앞에 최고급 세단이 조용히 멈췄습니다. 차에서 내린 것은 정금래였죠. 오늘도 재활용센터 봉사를 마치고 온 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장님. 문을 열고 나온 미정이 환하게 인사했습니다. 재활용센터 다녀오셨죠? 차 준비되어 있어요. 미정이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고마워요. 금례가 차를 받으며 로비를 둘러보았습니다. 창구에서 한 할아버지가 낡은 카드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 카드 소중한 역사예요. 제가 잘 처리해 드릴게요. 고맙네, 젊은이. 그 옆 창구에서는 외국인 노동자가 송금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눌한 한국어였지만 직원은 끝까지 경청했죠. 천천히 말씀하세요. 시간 충분해요. 금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바로 그때 로비벽의 액자가 새로 교체된 것이 보였습니다. 돈은 종이, 신뢰가 자본. 창립 선언문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1977년 3월 15일. 우리는 차별 없는 금융을 약속합니다. 이사장님, 태수가 다가왔습니다. 재단 회의 시간입니다. 그래요. 가죠. 금례가 일어서며 미정을 보았습니다. 한주임, 다음 주 교육 준비는 완벽히 준비했습니다. 첫 시간은 신뢰의 가치예요. 좋네요. 밖으로 나가는 금례의 뒷모습을 직원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세단에 오르기 전 금례가 뒤돌아보았습니다. 명예이사장 배지가 햇살에 반짝였죠. 이제야 우리 은행다워졌네요. 작은 혼잣말이었지만 미정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이사장님 덕분입니다. 금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모두 덕분이죠.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로비로 돌아온 미정은 창구 위 작은 화분을 보았습니다. 금례가 두고 간 것이었죠.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작은 씨앗도 정성을 다하면 꽃이 됩니다. 정금래. 미정이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창밖으로 최고급 세단이 사라지는 것이 보였죠. 비오던 그날의 모멸과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습니다. 존중받으며 돌아간 품격 있는 뒷모습. 그것이 새로운 한길신협의 시작이었습니다. 정금래 이사장은 그 후로도 매주 화요일마다 재활용센터 봉사를 계속했습니다. 장무열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한길신협은 금융권 최초로 무차별 서비스 인증을 받았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겉모습이 아닌 그 사람 자체를 봐야 한다는 것. 냄새가 나는 사람일수록
어쩌면 더 고귀한 일을 하고 온 것일지도 모른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돈은 그저 종이에 불과하지만 신뢰는 영원한 자산이라는 것. 한길신협 로비에는 지금도 그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돈은 종이, 신뢰가 자본.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우리네 사연극장은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밌고 감동이 있는 이야기를 놓치시지 않으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세요.